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하는 순간 약간 멈칫멈칫하는 게 일반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믿어져요.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고 이 1년 반 정도 됐을 때 그 제한심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앉혀놓고 한 달에 10,000원 벌 수 있어요? 하면은 자신 있게 당연하죠. 근데 뭐 한 달에 10만 원 벌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하는 순간 약간 멈칫멈칫하는 게 일반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한신념은 왜 생긴 거고,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선 신념은 네.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체계를 말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나 보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으면서? 들음에서. 성경 말씀이거든요. 위대한 천재 사상가 바울이 말한 건데 믿음이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 가치관은 믿음인데 다 들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야.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라서 네, 부자는 아니신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들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월급을 받고 있을 때 그 월급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한 달 일한 양의 대가는 이만큼이구나.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받다 보면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제한신념이 스스로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저희는 그래서 의식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나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일 나는 1,000억 원을 벌었어. 나는 오늘 4,000억을 벌었어. 저는 그러거든요. 나는 오늘 4,000억을 벌었어. 왜냐면 오늘일 테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4,000억, 그럼 제한신념이 뭐가 올라오면 이런 게 올라와요. 지금도 이런 거 올라오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 4,000억 필요 없어. 이게 제한신념이에요.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만큼 필요 없어라는 제한신념이 올라오고, 저희가 이걸 3년 반을 했어요. 네. 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하나의 화두인데, 그러니까 뭐 실제로 4,000억을 벌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화두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 화두는 이제 불교에서 선명상을 할 때 이런 겁니다. 부처님은, 스승이 내려줘요, 화두를. 부처님은 뭡니까? 부처는 이빨에 난 털이다. 그럼 이제 제자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부처가 이빨에 난 털인가? 그리고 부처는 뭡니까? 똥 묻은 막대기다. 이거를 계속 한 가지 생각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 얻는 거죠. 그것처럼 저희가 이 화두, 나는 어떻게 1,000억을 벌 수 있지? 이 화두를 가지고 매일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을 얻는데, 저희가 경험한 거는, 이제 경험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믿어져요. 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 1년 반 정도 됐을 때 하루에 1억, 2억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2억이 쉬워 보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2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매출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1억, 2억, 3억 이렇게 번 매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하루에. 근데 그 변화는 그 전에,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재능이 갑자기 없던 재능이 생기거나 없던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재능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요. 하물며 노력은 더 적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죠. 대표님을 예를 들어보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구독자 1명일 때와 지금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졌을 때랑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죠. 맞죠? 똑같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정체성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혹은 난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어. 네.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 대부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긍정처럼 보이는 강한 부정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 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오더가 내려져서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지는 현실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자가 되고 싶어는 되게 긍정처럼 보이지만은 네. 사실 되게 강한 부정이에요. 왜냐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 그쵸. 프로세스를 보면. 그쵸.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바꾸려면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네. 대표님도 책을 여러 권 쓰셨고 저도 이번이 3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을 쓸 때 아무도 나한테 작가라는 자격 요건을 준 적이 없잖아요. 네, 그쵸. 스스로도 안 믿기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책을 쓴다고 과연 이게 네. 책이 나올까 이러면서 첫 번째 줄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첫 번째 단어 예를 들어 그 한 줄에 단어가 5개라면 5개를 쓸 동안은 내가 작가여야지 쓸 수 있어요. 그 잠깐 작가로 잠깐 들어갔다가 쓰고 다시 빠져나와서 아 될까? 그리고 또 잠깐 두 번째 쓸 때 잠깐 작가가 됐다가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가인 채로 그 한 권을 끝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출판사에다 보내면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을 하면 책이 나와요. 그럼 네. 그때야 사람들이 작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원고를 5개월 동안 써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7개월 뒤에 책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작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책이 나와서 작가인 게 아니라 7개월 전부터 작가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제가 부자도 생각해봤거든요. 부자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 돈이 없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작가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러고 근데 막 빚이 막 마이너스 10억이야. 근데도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될 거야 해서 현상이 펼쳐져서 그분이 만약에 100억대, 1000억대 매출을 가진 혹은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된다면 그분은 언제부터 부자였냐면 마이너스 10억부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부자도 말씀하셨고 작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가 뭐 빚이 뭐 3억, 5억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근데 내가 이것은 뭐 100억, 10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마이너스 3억, 5억에서 그대로 머무르시는 분도 있고 더 큰 빚을 지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돼서 뭐 10억, 100억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또 10억, 100억 부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게 3개월 만에 되고 어떤 분은 30년이 걸리고 맞아요. 이런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차이가 비롯되는 걸까요? 뭐 그거 삶의 비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냥 제 추측상 그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부자가 되겠다. 그러고 그 일이 펼쳐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삶을 영의 관점에서 이제 오도에서는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표님 주신 것처럼 왜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까? 근데 이거를 게임처럼 풀어보면 풀리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되게 높은 엄청 높은 게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요. 뭘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부라는 거에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인데 롤플레이 게임인데요. 난 이번 게임에서는 이번 플레이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골라서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어. 그래서 플레이를 막 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퀘스트도 뜨고 미션도 뜨는데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극 초반에 빨리 성공해서 플레이가 클리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게임에서 100억을 바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억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0억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플레이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라는 것도 하나의 게임이고 부루마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마다 돈을 얻고 혹은 돈을 잃기도 하고요. 돈을 잃으면서도 깨닫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목표만 있다면 네.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정체성을 나는 이제 망했어. 이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왜? 나는 빚이 10억, 100억인데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쵸. 그럼 그게 오더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자기의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빚이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이면 플러스 100억, 플러스 1000억은 훨씬 빨리 갈 거라는 전 확신은 있거든요. 왜냐면 갭만큼 나의 에너지가 응축돼 있을 테니까.